공아, 안녕하세요. 공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흡기 6강 폐결핵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결핵은 여러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기본적인 내용은 좀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도움되는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핵을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임프레션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증상이 이제 나와 있는 이쪽인데요.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기침과 미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반드시 결핵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로 긴 기간 동안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뭐 1개월 전부터 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열 자체가 37.9도, 막 38.1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한 열이 한 1개월 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침도 뭐 심하지 않은 그런 기침이 뭐 1개월 전부터 애매하게 나타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결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상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써 있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을 안다기보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기침과 미열 시 반드시 감별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로 뭐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있다. 이거는 뭐 내신이나 이런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국시 레벨에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애들이나 면역 저하 환자에서 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걸리는 그런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디지즈를 하고요. 세컨더리 이제 면역력이 정상인 성인인 경우에서 이제 균에 감염된 걸 말하는데 초기에는 잠복 감염 형태로 있지만 나중에 뭐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그런 경우에 재활성화가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결핵 중에 이제 기관지에 결핵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에어웨이가 막히니까 국소적 천명음이 들린다. 이런 특징이 이제 결핵의 큰 특징 정도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문제 풀 때 특징에서 뭘 특징을 몰라서 틀리는 건 없을 거고요. 사실 이 세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 일단 첫 번째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데 체스트 엑스레이에 뭐 어펄럽에 공동이 보이면 이건 결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핵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단 기준에도 이제 뭐 체스트 엑스레이가 있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국시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딱 보고 이게 결핵인지 아닌지 알기 쉽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어펄럽에 공동이 보이면은 결핵이지만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크게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이 밑에 얘네들입니다. AFP 스테인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민감도는 낮지만 가장 간단하고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FP 스테인을 좀 먼저 한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 2회 이상, 가능한 3회 정도 하고요. 이 가래에서 이제 AFP 스테인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전염성이 높다. 가래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전염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가래 배양이랑 PCR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핵 확진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튜버클린 테스트랑 이그라는 흔히 TST라 하죠. 이 TST랑 이그라는 잠복 결핵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그런 진단으로서 이제 얘네 둘은 잠복기 결핵이랑 활동성 결핵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잠복 결핵을 쓴다. 나중에 잠복 결핵 설명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기관지 결핵 의심 시에 기관지경 브론코스코피를 통해서 잘 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아마 중요하게 봤을 거지만 바이옵시를 했을 때 뭐 캐제이션 네크로시스, 뭐 캐제이팅 그래놀로마가 확인된다. 이런 것도 옛날 임종평에 뭐 한 번 정도 그 병리 사진이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결핵 진료 지침에 있는 표인데요. AFP 스테인이랑 가장 간단한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PCR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보는데 먼저 이제 AFP 스테인도 양성이고 PCR도 양성이면 이제 결핵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FP 스테인이 양성인데 PCR이 음성이면 확진 방법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결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AFP 스테인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논튜버클러시스 마이코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NTM. 그다음에 이제 AFP 스테인이 음성인데 PCR이 양성인 경우 이게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R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활동성 결핵 확진 방법이 양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핵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증상 의심되는 증상은 있는데 뭐 둘 다 음성인 경우에는 그냥 임상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거고 사실 뭐 이런 것보다 이 앞에 세 개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빨간색 네모 박스는 실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봐서 괜찮을 텐데 2개월은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2 Hz for her 이렇게였습니다. 2개월 동안은 얘네들을 쓰고요. 그냥 4개월 동안은 얘네를 쓴다. 이소니아지드, 에탄부톨, 그 다음에 뭐 피라시나마이드,
리판핀 이렇게 쓰고 나중에는 Z를 빼서 쓴다. 임신 시에는 이제 해리슨과 WHO의 기준이 다른데 다르다는 건 사실 문제에서 내기 좀 애매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래서 임신 시에 결핵 뭐 약을 먹고 있을 때 수유 제한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뭐좀 알아두면 좋겠죠. 뭐 외우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WHO 기준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고 해리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녀를 위한 7시간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to her 뭐 7hour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외웠기 때문에 뭐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것까지 나오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이거 매달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매달 배양이랑 AFP 스테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AFP 스테인만 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이제 배양 음성이 나올 때까지 매달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 치료를 하고 2개월 뒤에 양성이 나오면은 우린 치료 연장을 해야 되고 치료를 했는데 4개월 뒤에도 양성이 나오면 우린 치료 실패로 판단을 합니다. 치료 실패인 경우에는 이제 4개월 후 양성시 진단이 되고 치료 실패했으면은 이 여러 가지 약들을 쓰는데 이 쓰는 약들을 아예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싹 다 바꾸고 이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해서 그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요. 재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약제를 다시 사용하는데 이거는 초치료 기간 플러스 3개월을 쓴다. 그래서 원래 6개월짜리 이제 이런 레지멘을 썼으면은 여기는 9개월을 통해서 9개월 동안 약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약을 먹다가 조기 중단한 경우에는 이제 쓰던 약제로 18개월 이상 써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치료 실패, 재발, 조기 중단 이런 게 있는데 치료 실패는 이제 말했듯이 4개월 지났을 때 양성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재발은 이제 완치가 됐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됐었기 때문에 원래 약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조기 중단은 이제 그냥 먹다가 좀 임의대로 끊어서 온 경우기 때문에 원래 쓰던 약제가 뭐 효과가 있었으면 그냥 그 약제로 기간만 길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 적응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뭐 읽어만 보시고요. 되게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가 기출된 적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크게 여기서 뭐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진단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가 결핵이고 어떤 경우가 NTM이고 어떤 게 잠복결핵의 진단에 쓰는지 그리고 약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치료 같은 경우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치료 실패, 재발, 보충기 중단 이런 경우도 내신에서는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시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 크게 엄청 중요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짜 외우다가 안 외워주시는 경우는 다른 거를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외우시는 김에 이렇게 그냥 다 외워서 모아서 외우시면 그나마 편할 테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부작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나올 수 있겠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각각 약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재투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까지 써놓은 거고요. 뭐 이소니아즈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건 외우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그냥 부작용 도리를 그려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에탄부톨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시신경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SM,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8번 너브가 이제 그 청각과 관련된 거잖아요. 청각이나 균형 감각.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평형 감각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소니아즈드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말초신경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라즈나마이드나 리판핀, 그 다음에 이소니아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간을 그리고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외우면 사실 이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다 외울 수 있고 이거 이 정도 그림이면은 어느 정도 외우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고요. 저도 실제로 그냥 외울 때 이렇게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뭐 통풍이 생길 수 있고 뭐 리판핀은 혈액 관련, 신장이나 혈액 관련해서 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피통, 리신 뭐 이렇게 해서 리신이 피통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외웠는데 이 정도만 외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 통풍, 리판핀, 신장 이렇게 뭐 피통, 리신까지 추가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뭐 RIP 이렇게 외워서 뭐 간이 안 좋아서 그냥 Rest in Peace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뭐 부작용이 있을 때 이거 약제에 의한 부작용 말고 그냥 간단한 부작용일 때는 다음과 같이 처치를 한다. 네, 이런 거고요. 네, 이제 잠복결핵에 대해서 볼 텐데 잠복결핵이 되게 진단 내리기도 쉽지 않고 뭐 TST, 이그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치료바 이런 것도 크게 막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계속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음, 뭐 검사 전 치료도 있고 양성, 음성 뭐 기준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문제에서 나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될 거고요. 이제 결핵진료 지침 4판에서 내용을 가져오긴 했는데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잠복결핵은 그냥 제가 소아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표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잠복결핵에 대해서 이게 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복결핵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텐데 뭐 균은 있으나 외부로 배출이 안 돼서 타인에게 전파가 안 되고 증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를 잠복결핵을 하고요. 뭐 주로 중요한 건 진단 및 치료 적응증이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를 접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인 같은 경우는 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잠복결핵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진단을 내릴 때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먼저 여기부터 보면요. 활동성 결핵을 배제해야 되겠죠. 활동성 결핵이라면 그냥 결핵 치료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TST랑 이그라를 통해서 얘네가 메인입니다. 얘네를 통해서 진단을 내린다. 그럼 이제 이 두 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쪽부터 보시면 이건 면역력이 정상인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잠복결핵을 진단을 내리냐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봤을 때 의심이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진찰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증상이 있거나 흉부 액선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활동성 결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결핵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상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의심이 되긴 하니까 TST를 해봅니다. TST를 했을 때 10mm보다 작으면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보면요. 이제 15mm보다 이상이면 TST 했을 때 바로 그냥 잠복결핵 감염이다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이제 예전에 BCG 백신을 맞은 적이 없으면은 10mm보다만 커도 바로 잠복결핵을 진단 내릴 수 있는데 여기 얘가 좀 특이하죠. 이제 10mm보다 크면 원래 양성으로 알고 있지만 10mm보다 크고 15보다 작은데 BCG 백신을 맞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가라를 추가로 시행해서 양성이면 잠복결핵 감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이가라를 통해서 단독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TST 단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이그라는 좀 확실한 애니까 이그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TST 단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15mm 이상인 경우, BCG 음성인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번에 10mm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TST 단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까지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인데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이제 TST 단독으로는 안 하고요. 이그라 단독으로 하거나 TST랑 이그라를 동시에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병합 검사나 이그라 단독 검사 중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라 나와 있고요.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라 단독으로 하거나 TST 이그라 병합으로 한다. 얘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치료는 이제 이소니아지드 9개월을 쓰고 아니면 이제 리팜핀 4개월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소니아지드랑 리팜핀 병합으로 3개월을 쓰기도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하신 부분은 좀 써서 채워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소아과에서 잠복결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으로 보면 소아 잠복결핵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뭐 양성일 때 이 양성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으로 보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소아잠복결핵은 기준을 4주를 좀 기준으로 크게 변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기가 4주 미만인데 뭐 접촉이 있었거나 뭐 어머니가 결핵이거나 뭐 가족이 결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사 전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소니아지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서 만약에 PCG를 안 맞은 애였다면 5mm를 기준으로 PCG를 맞은 애라면 10mm를 기준으로 양성, 음성을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왔으면은
6개월을 더 약을 투여한다. 이 잠복결핵 기준이 9개월이었으니까 총 합해서 9개월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3개월 동안 맞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경우는 투여를 중단하고 미접종자인 경우에만 PCG를 접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주가 넘었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일단 얘는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기준은 10ml로 똑같고 뭐 성인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양성인 경우에만 9개월 동안 이소니아제들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음성일 때만 좀 다르죠. 일단 음성일 때는 전체적으로 8주에 재검을 하는데 이제 4주에서 24개월, 2세 사이일 때는 뭐 이소니아제들을 투여하면서 이제 8주 동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살에서 5살 사이일 때는 이제 만약에 PC를 안 맞은 사람이 있다, 안 맞은 애기라면 이소니아제들 복용하면서 이제 8주 뒤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5세에서 18세는 그냥 8주 후에 재검만 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것까지 뭐 막줄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10ml 기준이고 양성이면 9개월 보고 음성이면 8주 후에 재검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4주 미만인 경우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소아 잠복결핵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TST 자체만으로 양성인 경우, 단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핵의 합병증에 대해서 보면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객혈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 개방성 공동이나 세 번째 진균종이 있다. 사실 각각 여기서 크게 뭐 다루는 건 없고요. 객혈은 그냥 객혈단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방성 공동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수술 고려. 진균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감염해서 아스퍼질로마 뭐 이런 거를 다룰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일단 객혈은 이제 다음과 같이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경우는 체위 배농과 항생제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경우는 주로 소량이고 반복적인 객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대량의 객혈이 있을 수 있고 기관지 동맥 스전술을 통해 치료를 하고 진균종에 의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핵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방성 공동은 뭐 항결핵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수술을 고려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진균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 덩이가 이제 결핵에 의해 생긴 그런 공간에 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 메니스커스 사인 이렇게 동그란 공간에 위에 이렇게 반달처럼 이게 생기는 그런 에어 메니스커스 사인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냥 공동 안에 둥근 종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객혈이 증상이니까 객혈 시에 이렇게 뭐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래도 실 안 되면 수술을 한다. 이런 거고 이 나머지 얘네들은 감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해서 볼 건 없습니다. 기관지 결핵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관지 내부에 결핵이 있는 경우인데 이제 증상은 결핵의 증상이 있지만 이제 로컬라이즈드 휘징이 들린다. 이게 막히기 때문에 그 에어웨이가 막힌 것 때문에 로컬라이즈드 휘징이 들리고요. 증상 자체는 크게 비특이적이고 75%에서 심한 기침과 객담을 주소로 내원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 막 3, 40대 여성에서 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크고요. 브론코스코피를 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우리는 기관지 결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치료는 그 항결핵제를 쓰고요. 뭐 이런 것도 뭐 협착 예방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좁쌀결핵인데 좁쌀결핵은 이제 결핵균이 혈행성으로 전파돼서 폐하 전반에 이렇게 생긴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담도말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이기 때문에 기관지 폐포 세척술이나 이제 렁 바이옵시, TBLB를 통해서 진단을 내린다. 이건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체스트 엑스레이상 되게 특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프레션을 잡기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얘의 진단은 뭐 다음 진단은 라고 했을 때 뭐 PCR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다 얘는 이제 기관지 폐포 세척술이나 트랜스브론키얼 렁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결핵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내용이 많고 저도 제가 설명하면서 잘 했는지 약간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좀 틀렸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